사우디에 철도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처음 한국 출장을 통보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왕자님,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철도? 지금 우리 시대에 기차가 왜 필요하지? 제 이름은 파이살 빈 나세르, 사우디 왕족이자 교통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미래 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있고 거기엔 초고속 하이퍼루프,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기차는 저에게 구식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땅도 넓고 석유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도로를 깔고 최신식 전기차를 굴리는 것이 미래지, 기차를 놓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여겼죠. 미국이나 유럽 철도도 별로인데 한국 철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전용기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죠. 세계적인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제가 한국까지 가서 기차를 본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비행기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마주하게 되었죠. 왕자님, 여기서 바로 서울 도심까지 가는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공항에서 리야드 시내까지 차로 1시간은 걸리는데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철도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과 무인 발권 시스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봤자 기차는 기차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지만 호기심은 피어나기 시작했죠. 한국의 철도가 우리 사우디에 적용 가능할까? 그리고 저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앞서가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의 한국 철도 탐방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별로인데 한국 철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파이살 빈 나세르, 사우디 왕족이자 교통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는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니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초고속 하이퍼루프나 최첨단 전기차 시스템이지 구식 철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왕자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관 아미라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땅도 넓고 석유도 많은데 왜 철도를 봐야 하지? 네옴시티 같은 미래 도시에 기차는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아? 아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국왕 폐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 사막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요. 전용기 안에서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시스템은 많이 봐왔지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자님, 여기서 바로 서울 도심까지 가는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30분 만에 도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공항에서 리야드 시내까지 차로 1시간은 걸리는데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철도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과 무인 발권 시스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봤자 기차는 기차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지만 호기심은 피어나기 시작했죠.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보여줄 것이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철도의 속도감을 체험했습니다. 270km를 훌쩍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는 진동이 거의 없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왕자님, 이 열차는 최고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죠. 저희를 안내하는 한국 국토부의 박재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른 기차를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고속철도는 정시 운행률 9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지연이 거의 없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내부는 마치 현대적인 쇼핑몰 같았어요. 카페, 레스토랑, 쇼핑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판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은 24시간 운영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상업시설은 24시간 운영되고 열차는 첫차와 막차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노선은 밤새 운행하기도 해요. 저는 아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미라의 눈빛에서도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죠. 다음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환승 시스템 중 하나지만 이용자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박재훈 부장을 따라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야드의 도로는 항상 막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지도를 들여다보거나 길을 헤매지 않았죠.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어떻게 길을 찾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앱을 사용합니다.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훈 부장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철도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인프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타게 되었습니다. 300km가 넘는 거리를 단 2시간 30분 만에 가는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사우디에서는 리야드에서 제다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은 기차로 나라를 가로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왕자님, 이 기술은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는 자체 기술로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죠. 박재훈 부장의 설명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철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철도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물류, 관광,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죠. 서울과 부산 사이에 KTX가 생기면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출퇴근 권역이 넓어져 주택 문제도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이 작잖아요. 우리 사우디는 사막이 많고 도시 간거리가 멀어서 박재훈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철도 기술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영하 20도의 겨울에도 영상 40도의 여름에도 안정적으로 운행됩니다. 사막의 모래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사막 위를 이런 열차가 달릴 수 있을까? 부산에 도착해서 저희는 항만과 연결된 화물철도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배에서 내려 곧바로 기차에 실려 전국으로 운송되는 모습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제다 항구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왕자님, 한국의 물류 효율성은 세계 톱 클래스입니다. 철도가 그 중심에 있고요.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미래 도시에 이런 철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미라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미라, 네옴시티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아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놀랍습니다, 왕자님. 하지만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셋째 날, 우리는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 철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인 자율주행 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열차를 운행하고 사람은 이상 상황에만 개입하죠. 철도연구원의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안전성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안전합니다. 피로가 없고 실수가 없으니까요. 센서가 선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수소 연료전지 기반 철도였습니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열차였죠. 이런 기술이 사우디와 같은 석유 국가에 필요할까요? 제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사우디도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석유가 풍부하더라도 미래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 철도는 그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아미라가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왕자님, 우리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탄소 제로 아닌가요? 저는 무언가에 꽂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었죠. 친환경 미래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철도는 그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무인 고속철도는 최대 시속 50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김 연구원의 말이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500km라고요? 그건 거의 비행기 속도 아닌가요? 네. 국내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죠.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리야드에서 제다까지, 리야드에서 담맘까지. 이 거리가 기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면 우리 사우디 국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박재훈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철도,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사람과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는 국토를 통합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인프라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미래에 한국의 철도,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한국 철도의 또 다른 측면을 보기 위해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작은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구 2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은 활기찬 상권과 아파트 단지로 가득했죠. 이 도시는 KTX가 정차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재훈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인구가 늘고 기업들이 이전해 왔으며 부동산 가치도 상승했죠. 우리는 이것을 역세권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단지 기차가 정차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변화가. 그렇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거리라는 것은 이 도시가 사실상 서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서울 사람들이 여기로 여행을 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때 불현듯 네옴시티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이퍼루프와 자율주행차만 고려했었는데 고속철도가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역세권 개발 모델을 사우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재훈 부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땅이 넓은 사우디에서는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도시 간 거리가 멀수록 고속 이동수단의 가치는 높아지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특수 철도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은 사우디의 험한 사막 지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래 폭풍, 극한의 더위, 물 부족 환경을 고려한 기술 개발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돌아오는 길에 아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미래 교통 아닐까요? 네옴시티의 더 라인 프로젝트에 이 철도 기술을 결합한다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바꾸고 국가를 통합하는 인프라였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우디 본국의 리더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옴시티에 적용 가능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철도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인사들과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지대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으로 다각화하고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죠. 한국 측 대표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철도 시스템이 사우디에 적합할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인프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솔직한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사우디는 지금 새로운 도시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죠. 한국의 철도 기술, 특히 친환경 수소 기반 기술과 스마트 역세권 개발 모델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측 국토부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네옴시티 내부의 이동수단으로 무인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둘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입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친환경, 수소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철도 건설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왕자님,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에서 1km 이내의 지역을 집중 개발하면 걷기 좋은 친환경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의존도가 낮아지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되죠. 도시계획 전문가의 설명이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아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네옴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은 것 같아. 현대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아미라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님, 처음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셨네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중소규모의 철도 장비 제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철도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박재훈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자 강점이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우디도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이런 산업 생태계 모델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에서 철도 부품 생산 공장을 세울 수도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그날 저녁 한국 측에서 마련한 송별 만찬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과 사우디의 미래 도시 비전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기대됩니다. 저는 귀국 후 즉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한국 철도 기술 도입을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닌 두 나라 간 새로운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미라가 물었습니다. 왕자님, 정말 네옴시티에 한국식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인가요? 그 이상이야. 사우디 전역에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것까지 제안할 생각이야. 리야드, 제다, 담맘을 연결하는 삼각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말이지. 하지만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충분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교통 체계, 도시 간 연결성 강화, 친환경 국가 이미지 제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야. 호텔 방에서 저는 사우디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한국 철도 시스템의 장점과
사우디 적용 가능성에 대해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기대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뤘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철도공사의 실시간 관제센터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모든 열차의 위치와 상태가 디지털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운행을 조정하는 모습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99% 이상의 정시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박재훈 부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정말 놀랍네요. 왕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철도 시스템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술을 우리 사우디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네옴시티 프로젝트 담당 최고 책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철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이퍼루프와 자율주행차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이미 검증된 기술로 즉시 도입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파이살 왕자님, 철도가 사막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한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확인하고 온 부분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극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사우디 환경에 맞는 특별한 솔루션도 제안했죠.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새로운 관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수소 기반 기술과 역세권, 개발 모델에 큰 관심을 표했죠. 한 달 후 사우디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철도 협력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습니다. 첫 단계로 네옴시티 내부 교통수단으로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고 둘째 단계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저는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교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석유 중심 국가에서 친환경 미래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친 후 저를 찾아온 아미라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왕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는데요. 나도 그래. 한국에 가기 전에는 철도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3개월 후 첫 번째 프로젝트 팀이 한국에서 사우디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네옴시티의 교통 시스템 설계를 위해 사우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설계도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미래의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이었고 이제 그것이 우리 사우디의 황량한 사막 위에 펼쳐질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사막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다릅니다. 저는 그 사막 위의 노일철로와 그 위를 달릴 첨단 고속열차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철도가 가져올 변화들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 이제 사우디도 그 길을 만들 차례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KTX 모형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다. 여러분도 우리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우디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발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